자, MBC 아나운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동진 아나운서, 임현지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동진 아나운서는 지금 6년 만에 처음 마이크 앞에 쓴다고 해요. 아, 진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6년 만에 방송 처음 하는 거고요. 저희가 MBC 상황 뭐 많이 아시죠? 네. 저희 2012년 1월에 6개월짜리 파업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방송 안 했으니까 TV 전혀 안 나왔거든요. TV 못 나오게 딴 부서로 보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MBC 기자 양윤경 기자. 한 분이 나오셔서 양치 대첩이라는 거를 네. 내가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물 좀 틀지 잠그라고. 말라고 했다가 자기가 어떻게 당해서 날아갔는가 하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네. 여기서 공개했어요. 혹시 두 분 중에 네. 배현진 아나운서와 어떤 일화 때문에 본인 역시 날아간 이런 스토리는 없습니까? 아, 예. 아까 사실 그 분장할 때 네. 총수님하고 잠깐 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딴 거는 전부 관심 없으시고 오로지 배현진 씨와 관련된 그것만 이따 꼭 해달라고.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스토리가. 예. 네, 어떤 거냐면 2012년 파업이 6개월 끝나고 정확히 7월 18일에 끝났고 그날 저녁에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일산 MBC 사회공헌실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때 저처럼 발령이 난 다른 부서의 이제 분들이 보면 정찬영 현재 TBS 교통방송 사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조능희 지금 위원장 바로 전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저런 거 하셨다면서요. 그 네. 어린이들 MBC 견학 오면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맨 처음 가서 제가 맡은 첫 번째 업무가 지방의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 그 방송사 견학시켜주는 거였고요. 중요한 일이죠. 네. 뭐 보람찬 일인데 사실 아나운서 이제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 배현진 스토리를 바로 넘어가 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 하시다가 예. 유명한 피구 대첩이 있습니다. 피구 대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해서 사실 회사에 좀 이런저런 미운 털이 좀 박혀 있었는데 아나운서국에서 어쨌든 파업 이후에 뭔가 좀 분위기를 좀 화합 차원으로 외부에 좀 알려주는 용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아하. 아나운서실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가기 싫었는데 딱 뭐 한 게임만 하고 그리고 도시락만 먹고 오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구성원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에 둔치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피구를 했는데 피구. 저희 아나운서국이 편성본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본부장도 초대해서 같이 왔는데 편성본부장이 저한테 이제 공을 토스를 한 거예요. 피구.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이 배현진 씨라. 솔직히 배현진 씨를 일부러 맞히려고 한 건 아니고 앞에 배현진 씨가 보였는데 굳이 배현진 씨도 제가 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히진 않았습니다. 예. 다리를 맞췄죠. 다리를. 네. 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주조의 MD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치 대첩도 양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아나운서 연합회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달 제가 이제 발간을 했던 아나운서 저널에 뭐 해직자 그리고 파업 이야기 뭐 많이 좀 실긴 했거든요. 인터뷰 최승호 PD 인터뷰도 하고 그게 이제 경영진들이 뭐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 안 된다. 아나운서 회장은 아나운서실에 있어야지. 그렇죠. 아나운서 국장도 아나운서 연합회의 일원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회장이었고. 네. 그래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딴 데로 쫓아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피구 사건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차마 또 정기 인사 때가 아니었는데 혼자 발령 나셨거든요. 그 직전에 있었던 건 피구 사건밖에 없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도. 주조 발령이 나서 편성국장 출근 첫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간 이유는 뭐라고?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그래서 발령이 나서 근데 신동호 국장한테 제가 발령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고압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방을 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편성국 주저로 발령이 난 건데, 그래서 이제 편성국장, 그 노혁진 당시 국장이 지금은 지방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내가 발령이 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신동욱 국장이 연락이 와서 본인은 아나운서가 주저 MD를 하긴 너무 힘들다. 너무 연관성이 없지 않냐 했는데, 신동욱 국장이 괜찮다. 그냥 주저 MD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 그때 아파했어요? 총수님하고 보니까 동갑인데요. 네. 제가 사실 그러세요? 던지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아, 배궁 아팠겠네. 근데 분위기가 일순 좀 썰렁했던, 사람들이 좀 약간 뜨악했던, 이건 뭐지 했던 그런. 혹시 그때 임현주 아나운서는 그때 계셨을 때예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워낙 저희가 여러 종목을 했었고.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뭐 배현진 선배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아나운서들과 이제 약간의 어색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측과 사측이 아닌 아나운서들의 이렇게 우야무야 했는데 그걸 선배가 이제 그걸 함으로써 그렇죠. 정면 돌파하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네. 다 모여 있었거든요. 네. 이제 최대현 씨, 양승은 선배. 씨도 있었고, 다 이제, 그래서 일부러 좀 억지스러운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신문지 밀착하게 접는 하는. 거. 네. 이렇게 반 접고 절반 접고. 유치하게 놀았네요. 굉장히 좀 인위적이 자규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새끼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을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을,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의 그 유치한 수준으로 볼 때, 그랬을 법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업 중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아나운서 파티에서 만든 게 이제 우리말 나들이 5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나가는데, 또 피구 대처 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도 했고, 피구왕 동진으로. 네. 피구왕 그래서 제목이 피구왕 동진인데, 이게 또 이거 갖고 또 촬영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후배 아나운서.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또 재촬영한다고. 제천까지 가서 촬영을 하시는 그건 거예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아니, 실제로 그렇게 배현진 아나운서로 상징되는 사측이 사랑하던 아나운서들이 실제 그렇게 애지중지 차별을 좀 느끼신 네. 게 있나요? 특별한 혜택을 받았나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약간 용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래도 용서가 되는데. 배현진 선배뿐만이 아니라 또 상징적인 인물로 최대현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대현 아나운서가 저희 대선 바로 전날 그때 930 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편파적인 앵커 멘트를 클로징으로 했어요. 편파적인 예를 네, 들면? 프랑스 대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했는데 그냥 만약에 선배님이나 제가 했으면 바로 어떤 징계가 뭐가지요? 들어가거나 뭘 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편파적이고. 태극기 부대 아저씨하고 방패 같은 거에 이제 문구가 빨갱이는 죽여도 된대. 그렇죠. 예, 양쪽에 이쪽은 김세희. 예, 김세희 기자. 예. 두 사람이 이제 공동 노조 위원장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노조. 네, 자기들이 만든 노조. 그래서 그것도 사진도 찍기도 하고 태극기 부대 앞에 나가서 또 발언도 하고. 저희 노조원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거의 해곡감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또 다음날 방송도 하고. 친박 뉴스 완전히. 그렇죠. 예. 배현진 씨가 입사 시험을 볼 때 제가 3차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면접위원. 예. 네, 아나운서 딱 3명 들어갔는데, 여자 아나운서 2명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셋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0여 명의 여자 아나운서인데, 한 명당 한 20분씩 면접을 하는 거예요? 심층 면접을 하는 거죠. 그때 사실 배현진 씨가 이렇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외모는 그냥 크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욕심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배현진 씨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배현진 씨는 괜찮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프로야구 스포츠 중계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뭐 막 경기 막 이렇게 뭐 그런 뭐 멘트를 이제 막 하는데 삼성의 오승환 선수 이렇게 뭐 하는데 원래는 오승환 선수가 돌부처가 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긴장해가지고 삼성의 돌하루방 오승환 선수 이렇게 한 거예요. 털하루방. 사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멘트 했던 게 이제 그 배현진 씨. 의도한 멘트 같은데요. 그 준비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때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럴 때 공통 질문으로 이걸 했어요. 오늘 입고 온 의상은 어떤 옷인가요? 근데 그때 정말 눈에 띄었던 사람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면접을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사서 입고 왔다고. 근데 배현진 씨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소박하지만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왔다. 영리하네요. 영리합니다. 네. 그 스포츠 중계도 영리하고 전략을 그때 잘 짰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때 딱 한 명 뽑는데 2,000명 뽑는데 2,000명 중에서 한 명 뽑는데 결국엔 됐죠. 이 이야기는 배현진 씨가 다 실력이 있어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실 지금 실력이 있는 뻔 하고 것처럼 있잖아요. 실력이 있네요. 배현진 씨는 사실은 파업 그때 복귀하기 전 파업 전 상황만 봤을 때는 많은 선 후배들이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배현진 씨가 욕심. 대학도 좀 편입을 또 했고요. 집념이 강하구나. 집념이 강합니다. 네. 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또 열심히 올라갔고, 좀 짠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몇 수를 해서 네.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건데, 승승장구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뉴스데스크 앵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이 저랑 5시 TV 뉴스를 1년 동안 했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제 그 친구를 좀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면접 과정서부터 저랑 1년 딱 하고 바로 주말 데스크로 들어갔고, 제 기억으로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바로 평일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차고 간 거예요. 한 2, 3년 만에. 그리고 이제 파업이 벌어진 거죠.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구나. 맨 처음에 파업에는 동참을 했는데 잘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집회에 이제 현관에 앉아 있는 게 뭐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플 수는 있죠. 예. 그냥 그리고 아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 기자하고 상황이 아나운서하고 네. 1층 바깥에서 이제 사장 퇴진에 대한 그 성명서 낭독을 하는 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배현진 씨가 더 상징성이 있으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얼굴 알려져 있고 그 롤을 배현진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배현진 씨가 오케이 했어요. 그 월요일인가 이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 아마 그 제안을 파업 이전부터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갈등하다가. 계속 너 그러면 다시 두 번 다시 방송은 너는 끝장이다라는 뭐 엄포와 회유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했을 수도 있죠. 당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안 믿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네가 교통사고 당해서 깁스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너 택시 타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당당하게 와서 보여줘라.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배현진 씨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밤에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펑펑 울고 마지막 30분 끊을 때까지 펑펑 울었는데 그때 한 말이 자기는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조원도 자기한테 완전히 등 돌리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대선이 있던 해잖아요. 2012년이. 그래서 방송 3사 메인 여자 앵커 공익선거 뭐 이런 포스터도 찍어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도 못 나갔다. 그래서 저쪽에도 자기는 이제 끝났고 이쪽에도 동료들하고도 자기는 끝났다. 엉망진창돼서 자기는 이제 지금 심정으로는 방송 복귀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방송을 복귀하고 싶은데 이유를 만들지 못하다가 이유가 이제 대충 나온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 중에 이제 몇몇이 배현진 씨 집에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설마 방송 복귀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나운서들 몇 명이 케이크를 사들고 배현진 씨를 찾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네, 혼자 이제 계속 뭐 망가졌다고 집회도 하니까. 못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통화한 뒤에 아까 그 통화한 뒤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좀 위로도 하고 그간에 이제 그런 서로의 얽힌 것도 이제 좀 풀어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TV 뉴스에 배현진 씨가 나온 거죠. 가고 만나기 있는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너무나 경악하고 놀랬던 겁니다. 그때 뭐 분장실에서 분장받고 하는 것도 다 뭐 무슨 007 작전처럼 몰래 비밀리에 네. 방송사에 나타나고 한 것도 다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격 등장을 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뭐 일대 사건이었죠. 그 뒤로는 바로 배현진 씨가 사내 게시판에 우리 노조에 대한 폭로성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그 파업이 시작된 뭐 그런 계기부터 쭉 다 뭐 지켜봤는데 명분도 없고 그리고 파업 중간에 뭐 막 이런 노조의 뭐 폭력이 자행되는 것도 뭐 목격을 했다 해서 그게 이제 당시에 이진숙 홍보국장이 그 글을 갖고 기자들한테 또 다 배포도 하고 하면서 선전용으로 많이 쓰였죠. 정치적 편향이 확실히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욕망을 쫓아간 거네요. 말하자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거기에 최종 목표 지점까지 딱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파업을 하니까, 그 자리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그때 쫓아간 20대였으니까, 네. 어린 마음에 되게 안절부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유의 6개월 파업이 됐고, 바로 대량 징계가 들어갔고, 파파이스에 나왔던 저 김민식 PD가 저랑 입사 동기이고 저랑 이제 절친인데요. 그 폭로성 게시글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가 처음엔 하려고 했다가 그냥 유야무야 된 상황에서 그 폭로성 게시글이 기폭제가 돼서 검찰이 다시 그 파업에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민식 PD가 그때 검찰 2년 징역 구형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해고자들을 속출하고. 이면주 씨가 직접 겪은 골 때리는 상황들, 황당한 상황들. 얼마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뭐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들을 수집을 하다가 선배님 근데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그게 일반 회사에서는 별일이야. 우리가 워낙 별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무감각해져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MBC 내부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매일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MBC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2013년에 입사했고 저는 첫 파업이에요. 근데 선배님들이 파업이 끝나고 바로 뽑힌 기수인데 그때는 MBC 상황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출근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문제의 파업을 겪지 않고 새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바로 그 직후에 2013년 3월에 입사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 피를 수혈할 테니까 네. 빨갱이는 안 뽑았을 텐데. 근데 사상 검증을 그때는 철저히 했을 텐데. 저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넣었어요.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MBC 너무 오고 싶었던 회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배님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를 MBC 들면 배현진 씨? 예를 들면 신동진 아나운서 선배님처럼. 근데 제가 이제 사회공헌실에 가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아니 이면주 씨 좀 도와주려고 상황 안 설명. 봐줘서 혼자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공헌실에 가 있던 중에 뽑은 거예요. 아, 처음에는 달갑지 않으셨겠네. 정말 너무 가슴 설레며 왔는데 인사도 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저 상처를 받았죠. 왜냐면 이제 사측이 마음대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네. 이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어요. 근데 수습 이제 딱 저희 방이 교육 방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뉴스 속보가 떴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JTBC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거 문제가 MBC가 지금 좀 이제 인재가 그렇죠. 유출될까 MBC를 상징하는 이탈했구나. 아나운서인데. 예. 제가 거기 있다가 왔거든요. 배를 잘못 갈아탔어. 아 저는 종편이라고 욕 먹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랬죠, 처음에. 무조건 욕 먹었어요 종편이라고. 거기 그냥 있었어야 되는 건데 운명이 바뀌었잖아. 아니, 그렇죠. 있었으면은 이제 그 뉴스룸에서 같이 아니. 모니터. 근데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이제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근데 저는 이 파업을 제가 좀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170일 파업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고, 사실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 한 달도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런데 6달을 거의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 힘듦이었다는 이제 생각이 처절했어요. 들어요. 그 파업은. 예. 그러니까 사측의 그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선배들부터 한 명 한 명 밀어내고. 부당 전보하면서 그 다리를 끄는 거죠. 가장 위에 국장급, 부장급만 남고 아래 기수, 최근 기수 친구들만 남고, 이러면 중간에 이어질 수 있는 선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하고 내고 행동을 하고 싶어도 이걸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소통이 없는 아나운서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1, 2년은 정말 방에 침묵만 흘렀고 소통이 없었고 방송을 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았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다들 자리를 비웠을 때 프리 상태였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거기 대해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MBC에 있던 파업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독일 월드컵으로 확 떠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여기저기 제의가 오니까 결국에 프리로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대우해주겠다 설득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 기획사하고 아마 좀 이면 계약이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나중에 뭐 어떤 선물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도 뭐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프리를 하면 일종의 뭐 밥그릇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존심이 아나운서국은 있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또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아나운서들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써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약간 뭐 좀 배신자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기사에도 나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친정이 MBC지만 잘 방송을 이제 못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저희가 6개월 파업을 하던 해가 또 올림픽이 있던 해 하필이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캐스터들은 우리는 다 노조원이라서 이제 안 가겠다. 우리는 계속 파업에 임하겠다. 스포츠국하고 아나운서 국장 뭐 부장 다 이제 뭐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김성주 씨가.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MBC의 아나운서나 혹은 그 노조원들이 어떤, 감정이었냐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네.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매일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많이 울고 많이 다치고 정신병이 생겨요. 근데 오로지 일념은 하나죠. 김재철이라는 사람 낙하산 사장이고 MBC를 망가뜨리려고 공정방송 못하게 하고. 그때 노조 판단이 맞았죠. 지금 국정원 문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때 그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게 엉뚱한
그 추정이나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국정을 차곡차곡 진행하던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울산 MBC 사장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선거 운동 도와주고 특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MBC는 뭐 어떻게 될지 뻔한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39일 파업하고 졌어요. MBC 노동조합 사상 처음으로 그 막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졌습니다. 39일 만에. 그래서 2년 만에 근데 또 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방송이 막 간다. 특히 뉴스, 시사.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끝장 파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170일 한 건데 1월에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좀 사실 지쳤겠어요. 월급도 못 나오고 뭐 막 대출 받고 뭐 그렇게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대체 물론 인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건 저희들의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 사측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저희 파업이 더 어렵게 간 측면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성주 씨가 방송하는 그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저희 노조원들의 마음은 정말 찢기는 것 같았어요.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김성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올림픽으로 멋지게 복귀를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아빠 어디 가로 또 승승장구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저희는 그 뒤에 행보 완전히 탄압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행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성주 씨를 뭐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더 좀 성숙한 단계로 갔어요. 하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는 결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잘못된 선택이고 배신이었다고 그 시점에서 사회적 평가, 적어도 MBC 노조 차원에서 평가를 해둬야,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도, 내 동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욕망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지금 5년 지난 이후에 받게 될 어떤 비판이나 그건 받아야죠, 달게. 돈 잘 벌고 했잖아, 그 덕분에 그 사이에. 사실 뭐 그 생계형까지 거론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자리를 오퍼 받아서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받아도. 그렇죠. 인지상정상, 내 동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파업은 못하겠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칼을 꽂냐, 나 그건 못하겠다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이후에 승승장구 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그 본인의 뭐 미안함이나 어떤 뭐 그런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저희 예전 동료였던 저희들한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미안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이제 시사인의 강재영 선배 글 때문에 이제 또다시 뭐 이틀 동안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뜨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아니, 주진우가. 그렇죠. 기폭제는 그게 됐는데, 네. 그게 된 발단은 이제 강재영 선배의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김성주 씨에 대한 언급 부분인데, 저는 김성주 씨가 좀 바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어떤 노조가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어떤 뭐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나는 바로 잡겠다 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같은 가족,
이게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나서서 막 강지영 선배한테 전화하고 뭐 시사인에 전화해서 뭐 항의의 그런 전화하고 하니까 그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김성주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 기관이다 보니 워낙 그것이 미칠 영향이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의 말이나 혹은 뭐 부탁의 말이 뭐든 간에 지금 MBC에 대한 응원을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감사하고요. 파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MBC에 대한 좀 애정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이후에는 하는 거 좋겠어요. 봐서 해야죠. 왜냐면 지금 막 들리는 말이 하시는 말이 그동안 MBC 망가지는 동안 없어도 잘 살았는데 네. 뭐 꼭 MBC 정상화 시켜야 돼 이런 말도 막 하시잖아요. 그쵸, 하시더라고요. 총수님이. 없는데 심지어 잘 살았거든요. 근데 JTBC도 생겨버렸고. 근데 네. 망가졌기 때문에 잊혀졌던 거지, 본래 MBC의 저력은 아시다시피 엄청나잖아요. 그 인재들, 그 인적 자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열의까지 생겼어요. 이번에 총파업 투표하면서 참여율, 찬성률 다 93% 넘었었거든요. 그만큼 구성원들의 의지가 엄청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죠, 사실 MBC로서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MBC가 정상화되면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그 MBC를 보게 되지 않으실까 저는 상상 그렇게 이상의? 네 진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네? 끝인가요? 끝이에요. 저는 뭐 폭로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배현진, 오늘- 김성주만 얘기하다 오늘 끝난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 얘기 하나도 못했네. 우리 김장겸 사장. 다음 주에 나오세요. 또. 네,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나오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완전 신제품 미궁 효소사랑 출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그때 사실 배현진 씨가 이렇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외모는 그냥 크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욕심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배현진 씨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배현진 씨는 괜찮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프로야구 스포츠 중계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뭐 막 경기 막 이렇게 뭐 그런 뭐 멘트를 이제 막 하는데 삼성의 오승환 선수 이렇게 뭐 하는데 원래는 오승환 선수가 돌부처가 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긴장해가지고 삼성의 돌하루방 오승환 선수 이렇게 한 거예요. 돌하루방. 사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멘트 했던 게 이제 그 배현진 씨. 의도한 멘트 같은데요. 그 준비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때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럴 때 공통 질문으로 이걸 했어요. 오늘 입고 온 의상은 어떤 옷인가요? 근데 그때 정말 눈에 띄었던 사람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면접을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사서 입고 왔다고. 근데 배현진 씨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소박하지만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왔다. 영리하네요. 영리합니다. 네. 그 스포츠 중계도 영리하고 전략을 그때 잘 짰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때 딱 한 명 뽑는데 2,000명 뽑는데 2,000명 중에서 한 명 뽑는데 결국엔 됐죠. 이 이야기는 배현진 씨가 다 실력이 있어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실 지금 실력이 있는 뻔하고 것처럼 있잖아요. 실력이 있네요.
배현진 씨는 사실은 파업 그때 복귀하기 전, 파업 전 상황만 봤을 때는 많은 선 후배들이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하고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그래서 발령이 나서 신동욱 국장한테 제가 발령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고압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방을 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편성국 주저로 발령이 난 건데, 그래서 이제 편성국장 그 노혁진 당시 국장이 지금은 지방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내가 발령이 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신동욱 국장이 연락이 와서 본인은 아나운서가 주저 MD를 하긴 너무 힘들다. 너무 연관성이 없지 않냐 했는데 신동욱 국장이 괜찮다. 그냥 주저 MD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 그때 아파했어요? 총수님하고 보니까 동갑인데요. 네. 제가 사실 그러세요? 던지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배궁 아팠겠네. 근데 분위기가 일순 좀 썰렁했던, 사람들이 좀 약간 뜨악했던, 이건 뭐지 했던 그런. 혹시 그때 임현주 아나운서는 그때 계셨을 때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워낙 저희가 여러 종목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배현진 선배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아나운서들과 이제 약간의 어색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측과 사측이 안에 있는 아나운서들. 이렇게 우야무야 했는데 그걸 선배가 이제 그걸 함으로써 그렇죠. 정면 돌파하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다 모여 있었거든요. 이제 최대현 씨, 양승은 씨도 있었고, 다 이제, 그래서 일부러 좀 억지스러운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밀착하게 접는 거. 네. 반 접고 절반 접고. 유치하게 놀았네요. 굉장히 좀 인위적이 자규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새끼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을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을,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의 그 유치한 수준으로 볼 때, 그랬을 법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업 중에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아나운서 파티에서 만든 게 이제 우리말 나들이 5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게 나가는데, 또 피구 대처 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도 했고, 피구왕 동진으로. 네. 피구왕 동진. 제목이 피구왕 동진인데, 이게 또 이거 갖고 또 촬영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후배 아나운서.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또 재촬영한다고. 제천까지 가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아니, 실제로 그렇게 배현진 아나운서로 상징되는 사측이 사랑하던 아나운서들이 실제 그렇게 애지중지. 차별을 좀 느끼신 게 있나요? 특별한 특별한 혜택을 받았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뭘 해도 약간 용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뭘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배현진 선배뿐만이 아니라 또 상징적인 인물로 최대현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최대현 아나운서가 저희 대선 바로 전날 그때 930 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편파적인 앵커 멘트를 클로징으로 했어요. 편파적인 예를 들면 프랑스 대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를 했는데 그냥 만약에 선배님이나 제가 했으면 바로 어떤 징계가 들어가거나 뭘 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편파적이고. 태극기 부대 아저씨하고 방패 같은 거에 이제 문구가 빨갱이는 죽여도 된대. 그렇죠. 예, 양쪽에 이쪽은 김세희. 예, 김세희 기자. 예. 두 사람이 이제 공동 노조 위원장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노조. 네, 자기들이 만든 노조. 그래서 그것도 사진도 찍기도 하고 태극기 부대 앞에 나가서 또 발언도 하고. 저희 노조원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거의 해곡감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또 다음날 방송도 하고. 친박 뉴스 완전히. 그렇죠. 예. 배현진 씨가 입사 시험을 볼 때 제가 3차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면접위원. 네, 아나운서 딱 3명 들어갔는데, 여자 아나운서 2명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셋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0여 명의 여자 아나운서인데, 한 명당 한 20분씩. 면접을 하는 거예요? 심층 면접을 하는 거죠. 자,
MBC 아나운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동진 아나운서, 임현지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동진 아나운서는 지금 6년 만에 처음 마이크 앞에 쓴다고 해요. 아, 진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6년 만에 방송 처음 하는 거고요. 저희가 MBC 상황 뭐 많이 아시죠? 네. 저희 2012년 1월에 6개월짜리 파업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방송 안 했으니까 TV 전혀 안 나왔거든요. TV 못 나오게 딴 부서로 보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MBC 기자 양윤경 기자. 예, 한 분이 나오셔서 양치 대첩이라는 거를 네. 내가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물 좀 틀지 담으라고. 말라고 했다가 자기가 어떻게 당해서 날아갔는가 하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네. 여기서 공개했어요. 혹시 두 분 중에 네. 배현진 아나운서와 어떤 일화 때문에 본인 역시 날아간 이런 스토리는 없습니까? 아, 예. 아까 사실 그 분장할 때 네. 총수님하고 잠깐 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딴 거는 전부 관심 없으시고 오로지 배현진 씨와 관련된 그것만 이따 꼭 해달라고.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스토리가. 예. 네, 어떤 거냐면 2012년 파업이 6개월 끝나고 정확히 7월 18일에 끝났고 그날 저녁에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일산 MBC 사회공헌실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때 저처럼 발령이 난 다른 부서의 이제 분들이 보면 정찬영 현재 TBS 교통방송 사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조능희 지금 위원장 바로 전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저런 거 하셨다면서요. 네. 어린이들 MBC 견학 오면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맨 처음 가서 제가 맡은 첫 번째 업무가 지방의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 그 방송사 견학시켜주는 거였고요. 중요한 일이죠. 네. 뭐 보람찬 일인데 사실 아나운서 이제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 배현진 스토리를 바로 넘어가 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 하시다가 예. 유명한 피구 대첩이 있습니다. 피구 대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해서 사실 회사에 좀 이런저런 미운 털이 좀 박혀 있었는데 아나운서국에서 어쨌든 파업 이후에 뭔가 좀 분위기를 좀 화합 차원으로 외부에 좀 알려주는 용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아하. 아나운서실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가기 싫었는데 딱 뭐 한 게임만 하고 그리고 도시락만 먹고 오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구성원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에 둔치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피구를 했는데 피구. 저희 아나운서국이 편성본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본부장도 초대해서 같이 왔는데 편성본부장이 저한테 이제 공을 토스를 한 거예요. 피구.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이 배현진 씨라. 솔직히 배현진 씨를 일부러 맞히려고 한 건 아니고 앞에 배현진 씨가 보였는데 굳이 배현진 씨도 제가 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맞히진 않았습니다. 네. 다리를 맞췄죠. 다리를. 네. 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주조의 MD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치 대첩도 양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아나운서 연합회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달 제가 이제 발간을 했던 아나운서 저널에 뭐 해직자 그리고 파업 이야기 뭐 많이 좀 실긴 했거든요. 인터뷰 최승호 PD 인터뷰도 하고 그게 이제 경영진들이 뭐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 안 된다. 아나운서 회장은 아나운서실에 있어야지. 그렇죠. 아나운서 국장도 아나운서 연합회의 일원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회장이었고. 네. 그래서 아나운서 연합회장을 딴 데로 쫓아내면 안 된다. 뭐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피구 사건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차마 또 정기 인사 때가 아니었는데 혼자 발령 나셨거든요. 그 직전에 있었던 건 피구 사건밖에 없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도. 주조 발령이 나서 편성국장 출근 첫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 간 이유는 뭐라?